조선 역사상 가장 빛나는 이름, 세종대왕. 백성을 사랑한 성군이자 한글 창제라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분이시죠. 그리고 그 뒤를 이을 완벽한 후계자로 일컬어졌던 아들, 문종. 이 부자 관계는 분명 조선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이 부자 관계 속에 아무도 알지 못했던 깊은 고뇌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저희는 단순히 역사를 따라가는 것을 넘어 이 위대한 부자의 인간적인 고뇌와 왕실이라는 냉혹한 현실이 빚어낸 드라마를 깊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위와 역할의 무게,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염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들 사이의 미묘한 소통 부재가 예측할 수 없는 비극의 씨앗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역사적 진실을 만나볼 기회죠. 자, 그럼 그 위대한 여정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세종대왕의 시대는 그야말로 조선의 황금기였습니다. 지편전 학자들과 밤늦도록 백성의 삶을 논하며 민본 정치를 펼쳤고요. 과학과 예술, 국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끌어내셨죠.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모든 백성이 그를 깨우치게 하셨고 자경루와 치국이 같은 놀라운 발명품들로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셨습니다. 그의 카리스마와 업적은 당대에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죠. 백성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아버지였고 신하들에게는 존경받는 군주였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갖춘 이상적인 왕의 모습이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압도적인 아버지의 존재는 아들 문종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대한 그림자이자 동시에 버거운 무게로 다가왔을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어전회의를 지켜보며 완벽한 왕이 되기 위한 끝없는 기대와 압박 속에서 남몰래 깊은 한숨을 쉬었을 모습이 그려지지 않으신가요? 과연 내가 아버지처럼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은 아마 그의 어린 왕세자 시절 내내 마음속을 맴돌았을 겁니다. 온 백성의 시선이 아버지에게 쏠려 있는 가운데 그 아들로서 존재감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감은 상상 이상이었을 테니까요. 세종대왕께서 문종에게 거는 기대는 하늘과 같았지만 동시에 미묘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으셨을 겁니다. 특히 문종의 건강 문제는 세종의 마음에 늘 깊은 염려로 자리했죠. 병석에 누워 있으면서도 국정을 한시도 놓지 못하셨던 세종대왕은 옆에서 대리청정을 하는 아들 문종을 지켜보며 과연 어떤 복잡한 시선을 보내셨을까요? 내 아들이 과연 이 막중한 짐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부모의 마음과 왕으로서의 책임감이 뒤섞여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셨겠지만 그 기저에는 아들에 대한 안쓰러움과 함께 미래에 대한 걱정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완벽해 보이는 그들의 관계 속에서 이미 작은 균열의 씨앗이 움트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세종대왕은 문종이 자신과는 다른 리더십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염려하셨을지 모릅니다. 강인하고 추진력 있는 자신과 달리 문종은 조용하고 학구적인 면이 강했으니까요. 이러한 미묘한 차이들이 세종의 마음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심어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밤낮으로 학문에 매진하고 국정을 배웠습니다. 세종의 그림자 아래에서 왕세자 문종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빛을 발하려 노력했죠. 하지만 그 노력들이 과연 아버지의 모든 염려를 덜어줄 수 있었을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거대한 존재감은 문종의 빛을 가리고 그의 뛰어난 능력조차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게 만드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부자 사이에 흐르던 이 미묘한 감정의 줄다리기는 훗날 조선의 운명에 드리워질 그림자의 전조였을까요? 아버지의 거대한 존재감 속에서 왕세자 문종은 자신만의 빛을 찾으려 애썼지만 그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성군 세종의 압도적인 업적과 카리스마는 문종에게 헤아릴 수 없는 무게감으로 다가왔을 테니까요.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는 세종대왕은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과 혁신적인 비전으로 찬란한 시대를 열었죠. 집현전 학자들과 밤늦도록 백성들의 삶을 논하며 새로운 지혜를 탐구하던 세종의 모습은 시대를 밝히는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한글 창제는 물론 과학기술과 국방에 이르기까지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죠.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어전 회의를 지켜보며 남몰래 깊은 한숨을 쉬었던 문종의 마음속에는 존경심과 함께 과연 내가 저 위대한 아버지를 이을 수 있을까? 하는 막중한 책임감이 자리했을 겁니다. 완벽에 가까운 아버지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 밤낮으로 학문에 매진하고 국정을 배웠지만 그 거대한 그림자는 문종에게 늘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세종께서는 문종이 자신의 뒤를 이을 훌륭한 군주가 될 것이라 굳게 믿으셨지만 동시에 아들에 대한 미묘한 불안감 또한 떨칠 수 없으셨을 겁니다. 특히 문종의 건강은 늘 세종의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었고 강인한 추진력을 가졌던 자신과는 달리 조용하고 학구적인 아들의 리더십 스타일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있었을 테니까요. 세종이 병석에 누워 있으면서도 국정을 놓지 못하고 옆에서 대리청정하는 문종을 지켜보던 그 복잡한 시선 속에는 아들에 대한 염려와 함께 혹시 모를 미래에 대한 걱정이 깊이 드리워져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미묘한 감정의 씨앗들은 두 부자 사이의 관계에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불어넣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세자 문종은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그리고 조선의 미래를 짊어질 자신의 역량을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의 숨겨진 능력은 실로 놀라웠죠. 문종은 단순히 책상물림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직접 병선 설계도를 검토하며 신무기 개발에 몰두했고 장수들과 머리를 맞대고 국방 전략을 논하며 실무적인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했죠. 또한 학문적인 깊이 또한 남달랐습니다. 천문, 지리, 의학 등 다방면에 걸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훗날 그가 펼칠 통치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 세종의 거대한 존재감은 문종의 빛을 가리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었죠. 뛰어난 업적을 세울 때마다 세종은 잠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이내 문종의 잦은 기침 소리에 귀 기울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을 겁니다. 왕세자로서 아무리 능력을 발휘해도 자신의 건강 문제로 인해 아버지의 염려를 완전히 덜어드릴 수 없었던 문종의 고뇌는 깊었을 겁니다. 두 부자는 나란히 앉아 국사를 논하는 일이 많았지만 어쩐지 시선을 온전히 마주치지 못하고 각자의 생각에 잠겨있는 듯한 순간들이 잦았을까요? 깊은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진정한 소통의 기회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경, 그리고 기대와 염려가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왠지 모를 벽이 존재했던 건 아닐까요? 이는 단순한 부자 관계를 넘어 왕실의 냉혹한 현실과 시대의 압박이 만들어낸 비극의 전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고뇌하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 애썼던 문종의 삶은 마치 거대한 운명의 흐름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작은 돛담배와도 같았습니다. 이 미묘한 균열과 소통의 부재는 훗날 조선이라는 배를 거친 폭풍 속으로 밀어넣는 예고편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 부자는 서로의 마음을 끝까지 헤아릴 수 있었을까요? 과연 그 위대한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끝까지 헤아릴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 깊은 이해에 도달하지 못한 채 조선의 운명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말년에 이르러 당신의 몸이 점차 쇠약해지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왕으로서의 책임감은 여전했지만 병석에 누워 천하를 걱정해야 하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특히 세종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른 것은 바로 세자 문종의 건강 문제였습니다. 문종은 학문과 통치 능력 면에서는 나무랄 데 없는 완벽한 후계자였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몸은 병약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뛰어난 재능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그의 허약한 체질이 과연 거대한 왕실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지 밤잠을 설치며 불안해하셨을 겁니다. 마치 튼튼한 뿌리에서 자란 아름다운 나무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갑작스러운 병충해로 시될까 염려하는 농부의 마음과 같았을까요? 그렇게 세종대왕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 문종의 손을 힘겹게 잡고 어린 손자, 즉 단종의 앞날을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그 손에 담긴 것은 단순한 걱정을 넘어 미처 다 해주지 못한 아버지의 사랑과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왕으로서의 마지막 당부였을 겁니다. 그 순간 문종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신뢰를 느끼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어깨에 지워진 거대한 책임감, 그리고 아직 어린 아들을 향한 불안감으로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을 겁니다. 그 장면은 마치 거대한 폭풍을 앞두고 마지막 횃불을 넘겨받는 듯한 비장함마저 감돌았을 것입니다. 마침내 문종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셨습니다. 어자에 앉아 국정을 살피는 그의 얼굴에는 뛰어난 지혜와 군주의 고뇌가 동시에 서려 있었죠. 그는 재위 기간 동안 아버지 세종의 뜻을 이어받아 민생 안정과 국방 강화에 힘쓰며 훌륭한 군주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는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늘 문종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지병은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왕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과 끊임없는 국정 운영이 그의 병세를 더욱 깊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궁중에는 왕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점차 퍼져나갔고 그 분위기는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백성들의 기대와 신뢰 속에서도 문종의 몸은 마치 촛불이 다 타들어 가듯 서서히 꺼져갔습니다. 즉위한 지 불과 2년 3개월 만에 조선의 미래를 짊어질 것으로 기대받던 문종은 39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문종의 죽음은 온 나라를 충격과 슬픔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은 조선 왕실의 또 다른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게 됩니다. 문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이는 불과 12살의 어린 단종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세종과 아버지 문종, 두 위대한 군주의 피를 이어받은 어린 왕은 이제 홀로 차가운 어자에 앉아 슬픔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의 작은 어깨 위에는 거대한 조선의 운명이 놓여 있었고 그를 둘러싼 궁궐은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때부터 조선의 역사는 예측할 수 없는 경랑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린 단종의 옆에는 그의 숙부이자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이 냉혹한 눈빛으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죠. 세종과 문종 부자 사이에 존재했던 미묘한 갈등과 소통의 부재가 결국 이처럼 어린 왕의 즉위와 함께 거대한 비극의 서막을 열게 된 것은 아닐까요? 만약 그때 그들이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헤아렸다면, 혹은 조금 더 솔직하게 마주했다면 조선의 역사는 과연 다른 길을 걸었을까요? 이 질문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안겨줍니다. 이처럼 가슴 아픈 물음표만 남긴 채 문종은 너무도 갑작스럽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조선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왕이 39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등진 것이죠. 온 나라는 깊은 슬픔과 충격에 잠겼고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위대한 업적과 더불어 이제 막 12살이 된 어린 아들, 단종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세종대왕의 학문적 깊이와 아버지 문종의 실무적 지혜를 물려받았지만 아직은 세상의 냉혹함을 알지 못하는 순진한 소년이었죠. 차가운 옥자에 홀로 앉아 상복을 입은 어린 단종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저미게 했습니다. 그의 작은 어깨 위에는 거대한 조선의 운명이 놓여 있었고 그를 둘러싼 궁궐은 마치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면서도 위태로운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막 봉오리를 맺은 꽃처럼 여린 왕은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비극 앞에서 슬픔을 사귀며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경랑의 시대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과연 이 어린 왕이 거친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쉽사리 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궁궐의 한쪽에서는 차가운 눈빛으로 어딘가를 응시하는 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단종의 숙부이자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숲속에 숨겨진 거대한 그림자처럼 수양대군의 야심은 문종의 죽음과 함께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단순한 슬픔을 넘어선 무언가 깊고 어두운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죠. 세종대왕과 문종 부자 사이에 존재했던 미묘한 갈등과 해소되지 못한 소통의 부재가 결국 이처럼 어린 왕의 즉위와 맞물려 거대한 비극의 서막을 열게 된 것은 아닐까요? 만약 세종대왕께서 문종의 건강 문제를 조금 더 일찍 알아채고 그에게 더 많은 권한과 함께 강한 지지 기반을 마련해 주셨다면 어땠을까요? 혹은 문종 또한 아버지에게 자신의 고충과 불안을 좀 더 솔직하게 털어놓고 의지했더라면 역사의 물줄기는 과연 다른 방향으로 흘렀을까요? 부자 간의 깊은 사랑과 신뢰는 분명 존재했지만 그 마음을 온전히 전달하고 이해하는 데는 어딘가 모를 간극이 있었던 것이죠. 그 간극이 결국 어린 단종을 둘러싼 궁궐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문종의 죽음은 단순히 한 왕의 서거를 넘어 조선 왕실의 미래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역사는 때때로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작은 오해와 소통의 부재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뼈아프게 보여주곤 합니다. 세종대왕과 문종, 이 위대한 부자의 이야기는 왕조의 흥망성쇠를 넘어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서로에게 품었던 깊은 존경과 사랑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말입니다. 어린 단종의 어깨 위에 놓인 조선의 운명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양대군의 냉혹한 시선이 드리워진 궁궐에서 과연 어떤 비극이 펼쳐질지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세종대왕과 문종의 아름다웠던 협치는 이제 과거의 영광이 되었고 그들의 미묘한 소통의 부재는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대가를 치르게 되는 비극의 서막을 열었던 것이죠. 역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가장 가까운 이와 얼마나 깊이 소통하고 있습니까? 하고 말이죠. 문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어린 단종의 어깨 위에 너무나도 무거운 왕관을 올려놓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겨우 12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른 단종은 슬픔에 잠긴 채 자신의 운명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는 불안한 궁궐에서 홀로 남겨지고 말았죠. 왕실의 보좌는 물론 백성의 안위까지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그 작은 어깨에 지워진 순간이었습니다. 궁궐은 왕의 서거로 인한 애도의 분위기에 휩싸였지만 그 이면에는 싸늘하고 냉혹한 야심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문종의 동생, 수양대군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는 형의 죽음과 어린 조카의 즉위를 그저 지켜보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권력을 향한 멈출 수 없는 욕망이 번뜩였고 그 야망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거대한 파도로 변하여 조선 왕실 전체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죠. 세종대왕이 그토록 염려하며 철저하게 준비했던 왕위 계승의 과정은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비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위대한 성군이 쌓아 올린 견고한 왕조의 기반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듯한 위태로운 기운이 궁궐을 감돌았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뼈아픈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만약 세종대왕과 문종 부자가 서로의 깊은 마음속 불안과 기대를 조금 더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을, 아들은 아버지의 그림자에 가려진 자신의 역량을 더 진솔한 언어로 주고받을 수 있었더라면 말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존경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한 지위와 역할의 무게 때문에 오히려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안타까움이 밀려옵니다. 서로를 향한 깊은 염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묘한 소통의 부재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씨앗이 되어 싹을 틔운 것이죠. 병상에 누워 힘겹게 어린 단종을 부탁하던 세종대왕의 마지막 순간과 수심 가득한 얼굴로 어자에 앉아 짧은 재위 기간을 보냈던 문종의 모습을 떠올려보면 그들이 서로에게 품었던 진심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온전히 전달되지 못했을 때 역사는 얼마나 잔혹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이 부자의 비극을 통해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세종과 문종이 함께 서 있던 과거의 평화로운 순간들을 떠올리며
만약 그때 서로의 마음을 조금만 더 헤아렸다면? 하는 가정을 해보는 것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세종과 문종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왕조 역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족, 동료, 친구 등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소통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며 동시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되새기게 합니다. 우리는 흔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것이라고 착각하곤 하죠. 하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이 깊을수록 그 마음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통이라는 이름의 다리를 견고하게 놓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힘을 지니고 있다는 메시지를 말이죠. 위대한 부자의 비극적인 서사를 통해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과 얼마나 깊이 소통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비극의 서막을 활짝 열었던 또 다른 주인공, 수양대군의 거대한 야망과 그로 인해 조선에 불어닥칠 것엔 파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볼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